네, 이번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쟁점이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케이스 쟁점을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를 사실상 수입 물품의 거래 금액으로서 실제 지급 금액의 일부로 봐야 하는 것인지, 실제 지급 금액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 관련 비용으로 보아서 수입한까지 임차료만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 특수 컨테이너는 헬륨과 별도로 분류되므로 컨테이너 임차료는 헬륨의 거래 가격과 무관한지 여부입니다. 즉 헬륨이라는 기체를 이 특수한 컨테이너에 담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일반 컨테이너는 못하니까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임차료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거래 가격으로 보아서 실제 지급 금액의 일부로 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운송 관련 비용으로 보아서 임차료만 과세해야 되는지, 특수 컨테이너는 또 헬륨의 거래額과 무관한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입 물품인 액화헬륨입니다. 액화헬륨은 고압 극저온 상태로서 운반 및 취급에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므로 특수 컨테이너에 의해 운송이 되는데, 수입자는 수출자가 소유 또는 임차 관리하거나 수출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특수 컨테이너를 임차합니다. 수입자는 수출자의 관계회사로부터 특수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헬륨을 운반하여 수입하면서 이 컨테이너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설명 한번 보실까요? 액화헬륨을 특수 컨테이너에 적입을 해서 이게 통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환이 되고 있어요. 특수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이 헬륨 가격이 있고, 이 특수 컨테이너의 임차료 운임이 있고, 또 이것은 이제 과세 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보관을 하고 나서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자, 헬륨 수출자는 수입자가 제공한 특수 컨테이너에 헬륨을 적입하여 수출합니다. 자, 컨테이너 임대자는 수입자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컨테이너를 헬륨 수출자에게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는 헬륨의 수입 통관 시 이 헬륨 가격과 임차료와 운임을 합한 가격을 헬륨의 과세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인천세관이 이 운임을 과세한 데 대해서 국세심판에서 인용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과세를 인용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청구인의 의견을 인용했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헬륨 공급 계약을 보겠습니다. 수입자는 헬륨 자체의 가격 외에 특수 컨테이너의 운송, 냉각 처리, 질소 충전, 용기 청소 등의 용역 대가를 포함하여 거래 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입자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특수 컨테이너는 수입자가 제공합니다. 용기 임차 가격입니다. 수입자는 용기의 임차인으로서 용기의 운송 및 선적과 운송 관련 비용, 위험, 기타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임대회사는 수출자와 특수관계인 회사입니다. 수입자와 매월 단위 30일 이내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쟁점 내용은 수입자가 헬륨 수입을 위하여 특수 컨테이너를 임차한 기간은 매항차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기간
국내 보관 기간 및 반환 수출을 포함하여 약 77일입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헬륨의 수입 신고 시 수입창 도착 이후 수출 시까지 국내 보관 기간을 제외한 평균 왕복 운항 기간인 30일분의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만 헬륨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송 도구로 보아서 이렇게 과세 나중에 보관한 것은 보관한 기간은 뺐고 평균 왕복 항해 기간만 포함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임차 기간 동안 전체 임차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항 도착할 때까지의 임차료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 방법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입 물품의 운송 및 운송 관련 비용은 관세법에 의거해서 이거는 자국의 그 입법 영역입니다.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 한해 과세에 가산합니다. 수입자가 별도로 지불한 컨테이너 임차료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20조 제2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곳이 지금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곳이가 되겠죠. 이거에서 운임으로 간주되는 바 컨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컨테이너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컨테이너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침의 관세청 관련 유권 해석 및 지침과 같이 내용물과 별도 세번으로 분류되는 용기죠. 이 용기하고 헬륨이 틀리니까 운송용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임차료 중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고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에 포함시키고 수입항 도착이 비용은 비과세합니다. 이거를 이제 국세심판에서 인용을 했다는 아까 얘기가 되겠죠. 관세청 유권에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도 임차료가 국내 수입항까지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당해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만 과세가격에 산입시키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임차기간은 컨테이너를 임차한 날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날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관세 정률법에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은 이 운임은 외국과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관세평가협약에서 운임을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어디까지 과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 만약에 이 제품이 일본도 가고 한국도 간다면 그래도 균형의 원칙상 한번 본다 하는 경우에 일본도 이렇게 명백히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과세를 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항까지 임차료는 내용물의 운송 관련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수입항 도착 이후의 임차료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구매자는 판매자가 수입국 내 100% 출자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특수관계자죠. 100%니까.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의 관세 사후 심사 대상 기간 5년입니다. 또한 동종 동질의 원료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군요. 제약회사의 한국 지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수입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심사 대상 기간인 5년 동안 수입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별도 신고 없이 신고 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한 상태고, 그런데 이것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평가한 바 근본 사후 심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거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판매 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역산하여 산출되는 과세가격, 이건 4방법이죠. 4방법을 비교 가격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거래 가격과 비교 가격의 차이가 10% 이내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4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10% 이내다 하면은 이것은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관은 관세 사후 심사 대상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은 모두 평가 대상으로 당해 물품에 해당하고, 비교 가격은 세관 당국에 이미 의해서, 비교 가격이라는 거는 자기 물건을 들여와 가지고 팔아서 했다는 거는 이윤을 적정하게만 남기게 되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봐선 비교 가격은 세관 당국에 의해서 이미 과세가격으로 수락된 거래 가격이나 역산 가격이어야 함을 들어 이 구매자의 입증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비교 가격을 자기가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자는 당해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에서 관세청에서 시달한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되는 과세 가격을 비교 가격으로서 사용하더란 지침이 유효하므로 이를 대비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 요건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요건은 구매자가 자신이 수입한 당해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역산하여 결정되는 과세 가격으로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한 걸 가지고 자기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 판매해서 역산을 했다. 그 가격이 그 가격으로 그러면 이 국내 판매 가격에서 자기가 이윤을 많이 안 먹으면, 많이 안 가져가게 되면 근접하게 되겠죠. 이러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 가격은 그러니까 이 수입 물품의 가격을 100으로 하고 국내 판매 가격을 150으로 했다 그러면 이 이윤과 일반경비를 해서 이윤 및 일반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나서 보니까 가격이 105다. 비슷하지 않느냐. 아마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이 국내 판매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전 가격 거래로서 통상적인 상관에 의한 가격 결정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자신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함으로써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한 비교 가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 시행령에 보면 제23조 제2항 3호 남목은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의 구매자가 특수관계인지 당해 구매자의 수입 물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지만 당해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비록 세관의 필요에 의해서 5년 동안 수입 물품을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세관의 평가 심사 대상 기간인 5년 동안 수입된 모든 물품을 동시에
당해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관세 평가라는 것은 매 수입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으로써 구매자가 당해 수입 물품의 수입 이전에 수입된 물품은 당연히 동종 동질 물품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게 동종 동질 물품이 되면은 관세 평가를 할 수가 없죠. 1년 전에 수입한 물건의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똑같으면 이거는 이걸 동종 동질로 볼 수 있나요? 이 구매자 동종 동질 물품이라는 거는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세관에서 인정한 가격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물건을 자기가 1년 전에 수입한 것이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너무 편파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하튼간에 민원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뭐 이윤이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왜 특수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가서 특수하게 영향을 안 미쳐가지고 제4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비슷하다면은 큰, 이 구매자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뭐 구매자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당해 물품의 판매 가격을 수입물 판매를 사용하지 않고 당해 수입 물품의 수입 이전에 수입된 동종 동질 물품의 판매 가격에서 역산되는 과세 가격을 비교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WTO 협정 제2항 다오는 이러한 비교 가격의 입증은 구매자의 주도로 그리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체 가격은 제2항 나오에 따라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규정하여 구매자가 자신의 거래를 입증할 때 사용하는 구매자의 권리다. 이런 조항임을 알 수 있고, 세관장은 구매자가 제출한 비교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이가 10% 이하라 하더라도 문제는 당해 물품의 특성, 거래 내용, 거래 관행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구매자가 스스로 동종 동질 물품의 국내 판매에서 역산하는 방법, 자기 거를 스스로 동종 동질 물품의 국내 판매에서 역산하는 방법으로 산출되는 과세 가격을 비교 가격으로 사용하여 세관장에게 입증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매자의 권리 입장이니까.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수입된 모든 물품은 각각 당해 물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나 수입 신고 건별로 당해 물품의 수입 이전에 자신이 수입한 동일한 물품은 동종 동질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수입한 동종 동질 물품을 국내 판매한 가격에서 통상의 이유 및 일반 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된 가격을 비교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것이 특수관계에 있어서 거래가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또 다시 사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사방법으로 가게 되면 2방법, 3방법이 없으니까 사방법으로 가게 돼서 계산을 하면 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